안녕하세요. 청소년 권리 강사 국형진입니다. 이번에 6번째 그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전에 대한 권리입니다.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참 뭔가 다음 성장을 이렇게 좀 노려볼 수 있겠지만, 내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 성장에 대한 고민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청소년 안전에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좀 피해를 입었던 사건들이죠.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이제 시린드 수련원 사건도 있었죠.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그 연합 수련회 캠프를 갔었는데, 이제 샌드위치 파넬로 지은, 샌드위치 파넬도 아니었어요. 뭐 조립식 판넬로 만든 그냥 저기 건물의 수련원이라고 이렇게 활용이 됐었고, 거기서 이제 불이 났는데, 다른 학원은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선생님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그 회식을 한 유치원 아이들이 사망을 했잖아요. 1999년도 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사망했던 아이들, 19명, 인솔교사 1명, 강사 3명, 이렇게 총 23명 사망을 했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나고 나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슈가 됐죠.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좀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일 일어나고 2003년, 그러니까 한 4년 지나고 나서 태안에 해병대 캠프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민간 해병대 캠프에서 이제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10년 후에 똑같은 태안에서 이번에는 5명이 실종되고 전원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죠. 그 수영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좀 안전 조끼도 입지 않고 이렇게 바다에서 활동을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이안유에 휩쓸려 가지고 사망한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뭐 시설에 대한 문제 아니면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대두가 됐죠. 뭐 몇 년 후에는 또 저기 또 강원도에서 그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행사하는 그런 또 그 행사장에 또 눈에 무너져 가지고 대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이제 마음 아픈 사건이죠. 이렇게 또 세월호에서 이제 학생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당시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이제 진도에서 이제 긴급 상담을 이제 하기 위해서 현장에 좀 있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470명 탑승자 중에 304명이 사망을 하고 단원고 학생이 240명 넘게, 교사 10명과 함께 사망을 했는데, 생존한 사람이 75명이 있어요. 그러면 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을까? 가장 큰 차이는 그거죠.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학생은 배 밑에서 사망을 했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배 위로 올라왔던 학생들은 살았다는 거잖아요. 사회적 시스템이 이제 살인을 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안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고, 이런 대형 사고들이 이제 잦아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뉴스에 보다 보면 또 요즘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을 나갔다가 사망한 게 10년 동안 6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6건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특히 이제 뭐 여수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실습을 나갔는데 잠수 자격증도 없는데 배 밑으로 들어가라고 했다가 거기서 익사를 했잖아요. 이런 청소년의 안전 문제들이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안전에 관련된 이슈들이 뭐 그동안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뭐 아동 청소년 뭐 교통사고, 이런 사망사고도 있고요. 뭐 무면허 운전을 해가지고 차를 빌려서 타고 다니다가 사망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요즘 이제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킥보드 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킥보드 사고가 지금 1년에 한 5, 600건 정도 일어나는데, 청소년들이 사고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볼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다 아시겠지만,
독보적인 1위는 자살입니다. 네, 안전의 문제를 넘어서 스스로 사망에 이르는 행동을 한다는 것들, 어쩌면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해 줄 만한 이런 환경이 좀 부족한 것들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도 작은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죠? 사소한 사고가 일어나면 이런 사소한 사고가 쌓이다가 중대한 사고가 되고, 중대한 사고가 쌓이다 보면 심각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고를 예방할 때는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사고를 예방한다는 활동들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것들이 청소년의 안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청소년의 위험한 그런 안전에 관련된 그런 사고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여러분의 생각들 많이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른들의 눈으로 보는 것들은 이런 미디어에 노출된 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친구들의 사건들을 직접 보시잖아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위험한 일들 한번 생각해 줘 보시고, 이런 일들도 있어요. 저런 일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들 저희가 참여 페스티벌을 통해서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이 글을 보신 분들도 댓글에다가 여러분 누군지 이제 이름 안 남겨도 되니까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여 페스티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